피아노는 악기의 제왕이라 불려질 만큼 음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악기입니다. 강한 장력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배음을 함유하고 있고, 이를 증폭하는 사운드보드와 스케일톤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배음을 합성하여 오케스트라의 모든 음역을 커버함은 물론 음량이 크고 풍부하여 독주, 합주, 반주 등의 연주 형태로 연주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연주홀에서 크고 작은 피아노 연주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울림 있는 연주홀과 질 좋은 피아노가 구비되어야 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피아노 조율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화려한 콘서트의 무대 뒤, 조율사의 일과 활약을 재조명하고 연주자와 피아노 테크니션 간의 소통을 통해 완벽한 연주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녹음실, 피아니스트이자 전남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박은식 교수의 녹음 작업이 진행됩니다. 피아노는 스타인웨이 A 모델로 녹음이 진행됩니다. 녹음 전의 조율사는 피아노 상태를 체크하여 작업 방향을 설정합니다. 먼저 키이징 작업을 확인하여 각 부품들이 원활히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작업합니다. 특히 직선 운동을 원운동으로 바꿔주는 센터핀이나 베어링부가 원활히 운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체크하며 작업합니다. 조정 작업은 제작사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는데, 건반을 누를 때 이물감이 들거나 불필요한 운동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페달 조정 작업 시에는 녹음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트램워크에서의 잡음, 댐퍼 부위의 소음, 시프트 페달 작동 시 발생하는 마찰 소음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크하여 작업합니다. 피아니스트 박은식 교수는 주도 면밀한 테크닉과 마술적인 색채를 표현해내는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는 최고 수준의 연주자입니다. 또한 피아노 메커닉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바탕으로 피아노로 추구할 수 있는 극한 상황까지 표현을 마다하지 않는 테크닉을 구사하는 연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녹음 작업을 통하여 피아니스트가 원하고 추구하는 피아노의 음질과 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녹음실에서 사용되는 피아노를 작업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율은 안정감 있고 간결하여야 합니다. 연주홀에서는 자연음향을 이용하여 최대한 아름다운 울림을 추구하며 멜로디 라인을 극대화하는 조율을 한다면, 녹음실에서는 정제된 소리를 바탕으로 한음 한음 같은 텐션을 유지하며 유기적으로 맞물려 들리게 조율하는 것이 레코딩의 품질을 잡아낼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실제 소리를 있는 그대로 리얼리스틱하게 잡아내는 게 굉장히 좋은 레코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아름답게 만들어진 소리를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쇳소리라는 것은 측면으로는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악기의 어느 자체적인 소리보다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에서 존재하는 듯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갔을 때 리얼리스틱하다. 진짜 내 주위에서 그 들리는 소리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일단 그 불순물이라고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자, 이제 테크니션 입장에서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레코딩 쪽에서의 소리에는 굉장히 절제된 소리가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쇳소리라든가 어디 버징 울리는 소리가 없는지 또 건반이 눌러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소리들, 그다음에 타격음들 이런 부분에서 소리가 거친 음이 없는 건지를 찾아서 항상 그걸 빼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연주자가 느끼는 부분하고 엔지니어가 느끼는 부분하고 좀 다르게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레코딩 쪽에서는 굉장히 간결하게 소리가 나기를 원하고요. 연주장에서, 그러니까 콘서트홀 좀 큰 홀에서는 어쨌든 소리가 나가면서 상세 효과도 있을 거고 이렇게 깎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놔두는 편,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가게끔 놔두는 편이거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나오는 작동음은 악기가 갖고 있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외의 잡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대부분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나지 않는 음들을 찾습니다. 뭐 나사를 조여한다든가 아니면 유격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낸다든가 그거 외에는 저는 악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키이징 작업이나 조정 시에도 액션의 마찰 잡음이나 현에서의 버징, 건반부의 유격에 의한 낙차음, 댐퍼 파트의 여러 가지 잡음, 페달에서의 잡음 등 레코딩의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홀에서의 작업이나 녹음실에서의 작업이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연주를 저장해서 재생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더욱더 신중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녹음 시에는 지향성과 무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종류에 따라 액션이나 댐퍼와 가깝게 설치하여 녹음하므로 액션 운동음이나 해머가 현을 타격하는 등이 두드러져 녹음을 어렵게 합니다. 해머의 경도나 탄성을 설정할 때에도 지나치게 경도가 높아 소리가 파열되는 것은 잡음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적절한 밸런스를 찾아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영산아트홀에서 아주 특별한 연주회가 있네요. 피아니스트 이진상님의 독주회인데요. 오늘 연주홀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궁금해서 따라가 봅니다. 피아노 보관실입니다. 간단히 피아노의 상태를 체크해 봅니다. 세 대의 피아노가 무대로 옮겨집니다. 잠시 후 연주에 사용할 피아노를 고르게 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오늘 이제 세대 준비해놨으니까요. 네. 연주해 보시고 오늘 레퍼토리에 맞는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네. 잘 좀 테스트해 주세요. 이런 그런 오버톤이 막 그 어. 풍부한 거를 예. 스타일네이가 아니면 뭐가 그렇죠. 훨씬 더 이 피아노가 맞을 것 같은데 보통 연주장에서 제가 이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오늘은 제가 선생님을 곁에 두고 있으니까 혹시 또 피아노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희도 사실 그런 거예요. 연주자들한테 네. 많은 종류의 네. 피아노를 이렇게 뭐 드리고 싶은데 네. 연주장에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대나 두 대나 이거 가지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배전도포가 있으니까 네. 어떤 여러 가지 색상을 낼 수 네. 있는 준비를 네. 저희가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아, 네. 오히려 교수님 선택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네. 저희들 입장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무대 감독입니다. 네, 네 안에 준비됐습니다. 연주홀에는 공연을 준비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연주를 기획하고 섭외하는 기획자, 무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무대 감독,
찬란한 조명으로 공연을 돋보이게 만드는 조명 감독, 음향을 조절하고 녹음하는 음향 감독, 관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하우스 매니저와 어셔, 그리고 연주자와 가장 민감하게 교류하며 피아노의 질을 책임지는 조율사가 각자 맡은 직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 콘서트 피아노 테크니션은 공연장의 피아노의 질을 책임지며 연주자와 소통하여 최상의 연주를 할 수 있게 조력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주장에 비치된 피아노로 연주합니다. 평소 연습했던 피아노와 다르기 때문에 연주자는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연주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콘서트 테크니션은 공연장의 피아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 연주자한테 있어서 그 피아노 역량을 우리가 그 연주자로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연주를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피아노를 연주하기에 앞서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음악을 표현해내는가가 관점이 되겠는데, 그 자기가 쏟는 노력만큼을 이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준다고 하거나 피아노가 그거를 연주자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표현해내는 음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아노라는 악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서트 피아노 테크니션은 연주장의 음향 조건과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울림을 기초로 하여 최대한의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설정이 없으면 다양한 방향의 연주 형태에 대해 대처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좋은 울림이란 연주자가 내고자 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청중에게 전달하는 그것만이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울림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 어떤 거리상의 문제도 그렇고, 왜냐면 곡이 지어질 때는 기껏해야 어떤 방 안에서의 그런 공간을 생각해두고 각 작곡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우리는 지금 200년 지난 시간에 3층 큰 2,000석이 넘는 그런 홀에서 그런 똑같은 어떤 감정을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울림을 저 멀리 계신 청중들에게도 전달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그것이 좋은 울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피아노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그 울림이 당연히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피아노 안에서는 문제는 베이스는 더 오래 길게 가는데 그거에 반해서 고음역은 더 짧고 짧게 그리고 멀지 않게 가니까 그것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대 우리가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그리고 그 피아노 테크니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주자 입장에서 제가 내는 소리가 그대로 모두가 전달이 되고 에너지와 감정이 모든 게 표출되는 게 좋은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물론 신경 쓰죠. 연주자를 위해서라면은 사실은 악기 밸런스를 봤을 때 고음은 더 길고 폭넓게 울려야 하고 저음은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려야 해요. 이건 어쨌든 반대되는 거예요. 저음은 풍부하고 울림이 많은데 고음은 더 명쾌하고 더 때리는 소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장점이자 단점을 더 부각을 시키면 사실 연주자로서는 그것이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고음은 고음대로 귀를 찌르고 저음은 저음대로 웅얼웅얼 다 길게 섞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음은 더 베이스 같지 베이스는 더
선명하게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피아노마다 제조사가 설계한 조정 매뉴얼이 있어서 이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밀하게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연주자가 많은 이질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연주장마다 피아노의 질감이 비슷하게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기초에 근거해 연주자의 각자 다른 요구를 반영할 때 최대한 적은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연주회장에서 연주를 한다라는 거는 무대에서 저희가 연주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기준은 객석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를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를 하면서 그 소리를 알아차린다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카레이서가 그 경기장 트랙을 여러 번 돌아서 익숙해지듯 우리도 그 음악회장, 그 연주회장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대에서 리허설 때 아니면은 조효선 선생님이 그 피아노를 만져주실 때 실제적으로 객석에 내려가서 이 홀에서 어떤 소리가 피아노로부터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 홀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정리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짬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경험을 무시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주장에는 연주용 피아노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한 가지 제조사의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테크닉과 취향을 가진 연주자들의 요구를 받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테크니션이 원하지 않게 연주자와의 마찰을 빚는 것도 이러한 현실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외국의 홀 같은 경우, 전문 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그 대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가 같은 메이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목소리와 비슷하게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경우에 따라서 투입이 되는 악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연주자와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청중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니즈도 조금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음악의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넓어져야 되겠죠.